자, 안녕하십니까. 집밥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2024학년도 EBS 수능 특강, 자, 영어 영역. 자, 오늘은요, 본학습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EBS 수능 특강 영어 영역 교재에 대해서 총 4가지 항목에 걸쳐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이 되겠고요. 자, 앞으로의 학습 방향과 진행에 대한 안내인 만큼 오늘은 좀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보셔도 좋고요. 자, 그러시면 바로 이야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요, 자, 선행 필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지금 2가지 형태의 교재를 보고 계시는데, 자, 이 교재는 시퀀스 독해 베이직이라고 하는 교재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2022년판과 2023년판이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죠. 둘 중 어느 교재이든 유닛 2까지 진도를 마친 후 수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은 2023년이 되겠죠. 자, 2022년판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저랑 작년부터 공부를 하던 이제 2학년 친구들, 이제 올해 3학년이 되는 친구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판으로 이미 이제 이 교재를 전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수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해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자, 올해부터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이제 이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2023년 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되겠죠. 근데 둘 중 어느 교재이든 이제 유닛 2까지 진도를 마친 후에 수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하필이면 유닛 2까지냐면요. 제가 지금 뭐 이 교재를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교재 유닛 2까지의 진도 내용 안에서 여러분이 독해에 필요한 정말 이거는 좀 반드시 지켜가면서 독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짚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같이 학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EBS 수능 특강을 좀 수강을 해주시는 것이 학습 진행 방식이나 여러분의 이해도 측면에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먼저 어느 정도 이제 기본 개념을 좀 다져놓고 나서 이제 공부를 좀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것의 최소 단위가 유닛 2까지의 진도를 마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교재는 총 유닛 4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절반 정도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셔야지만이 수능 특강 교재를 좀 시작을 하는 것을 권해드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이 충족이 되면요, 등급에 상관없이 수능 특강이 수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등급이 아무리 낮다라고 해서 뭐 수능 특강을 뭐 넌 등급이 낮으니까 뭐 안 돼, 이건 조금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건데, 적어도 이 교재의 유닛 2까지는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것이 일종의 필수 아닌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는요, 총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형편, 주제, 소재편, 테스트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각각의 파트는 이제 파트 1은 총 23강 구성, 파트 2는 12강 구성, 파트 3는 3강 구성이 돼서 총 3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파트 1은요, 문제 및 지문 유형별 개념 학습 과정이고요. 물론 앞단에서 제가 지금 시퀀스 독해 베이직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을 이제 익히고 나서 좀 다지고 나서 이 수능 특강 교재의 진도를 학습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교재는 이제 문제 유형별로 단원이 나눠져 있잖아요. 때문에 그 문제 유형별로 개념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좀 학습을 시켜드리는 그런 과정이 일단은 파트 1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주제 및 소재편, 자, 주제 및 소재별 지문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 다지기 과정이 되겠죠. 개념을 학습했으면 개념을 다져야 되겠죠. 자, 테스트편은 그 제목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스트가 되겠죠. 개념 다지기 마무리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 38강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재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파트 1 유형편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아마 여러분이 저랑 같이 가장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자, 전 단원의 개념 강의가 제공이 되는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정시 수능 대비형으로 강의가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수능 보러 가는데 해석이 안 되는 상태로 수능을 보러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해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무슨 문제풀이 스킬 강의냐,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문제풀이 스킬,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적인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하지만
특별한 이제 구문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문장들, 즉 쉽게 말하면 어려운 문장들 같은 경우에 해석들은 제가 꼼꼼히 짚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너무 막 진짜 막 나 이거 해석도 안 되는데 막 너무 확확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강의는 아니니까는요. 그거는 여러분 좀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일부 단원 학습, 일부 단원 연습 문제 해설 강의는 제외되는데, 여러분 단원을 보시면 뭐 1단원의 글의 목적, 2단원 이제 심경 분위기 파악, 8단원 이제 도표 정보 파악, 9, 10단원 내용 일치 불일치, 그리고 18, 19단원의 장문 독해 1, 2, 즉 41번부터 45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되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개념 강의는 제공을 해드리지만은 이 연습 문제 해설은 따로 제공을 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연습 문제 해설은 요청 강의로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8단원의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8단원의 뭐 3번 문제가 난 좀 이거 풀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풀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저에게 강의를 요청을 하시면 해설 강의를 제공을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주요 문항의 개념 강의, 개념 강의는 시퀀스 독해 베이직을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죠. 즉, 이 설명을 할 때 이거 비주얼 고잘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에는 좀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많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에 필요한 필수 개념들은 시퀀스 독해 베이직을 기반으로 다져 놓고 나서 이 강좌를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아까 1번에서도 말씀했죠. 그게 최소 몇 유닛 정도는 여러분 진도를 나가셔야 된다. 2유닛 정도를 진도를 나가셔야지만이 우리 강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 좀 더 의미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네 번째, 학교 내신 대비는요, 다운로드 가능한 PDF 형식의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요거는 매 학습 과제마다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즉, 내신 대비형 강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수능 대비형 강의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내신 대비 강의를 제가 따로 해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학교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이제 출제를 하시는 시험이 되겠죠. 즉, 학교 선생님의 수업 안에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저의 강의를 듣고서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의미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의 일종의 뭐랄까 보충 영양제, 보충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이제 교재 진행 방식, 이제 파트 2와 파트 3를 좀 더 이어서 보자면요. 자, 파트 2, 3, 이제 주제 및 소제편, 이제 테스트편. 자, 두 단원 모두 연습 문제의 해설은 요청 강의로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또 이런 친구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그냥 강의를 전부 다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건 여러분들이 강의 의존도를 조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현실적으로 상기를 해봤을 때, 실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되겠죠. 제가 대신 시험을 봐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여러분 스스로 이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스스로 키우셔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강의에만 의존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 실력은 늘지 않고 내가 마치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착각이나 환각에만 빠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강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강의를 학습하고 보는 것은 되게 좋은 행위지만, 거기에만 그치거나 거기에만 의존을 하시게 되면 그건 여러분의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아예 안 해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도전해 보시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 보신 다음에, 그래도 난 이건 좀 해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만 뽑아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활용을 하시는 것을 좀 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기 때문에, 일단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지 않고 요청 강의식으로 이제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학교 내신 대비 역시 마찬가지로 팔통과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가능한 PDF 형식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매 학습 과제마다 다운로드 링크는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마지막 네 번째, 병행 및 후속 과정에 대한 안내를 좀 간단히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칠 건데, 자, 병행 및 후속 과정은 총 5가지 종류의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은요, 첫 번째 시퀀스 독해 평가원 모의고사 대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수능의 주요 문항을 가지고 평가원 문제의 좀 적응 훈련, 그리고 또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 시리즈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유형별 집중 문풀 연습입니다. 집중적으로 문제풀이 연습을 해보는 건데, 자, 문풀 연습 교재는
지금 연습 과정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지금 샘플로 지금 요거 하나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샘플 교재 모양으로서.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진짜 좀 주요 문항 유형들이 되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나는 좀 부족하다 싶은, 좀 특별히 좀 취약하다, 난 좀 보충이 좀 필요하다 싶은 그 유형들만 좀 더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교재 및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시퀀스 독해 틀리면 안 되는 기출 시리즈는 뭐냐면 실수 없이 풀이해야 하는 유형들의 문풀 연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기출로만 이제 제작된 문제들이고, 도표 내용의 치실용문, 목적, 심경, 분위기.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서 뭐 틀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여러분 그쵸, 수능 영어에서 고득점을 바라시는 거는 좀 그렇죠, 무리가 있겠죠. 때문에 철저하게 얘네들은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하는 것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버 29은 그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29번 문제, 그렇죠, 어법 문제가 되겠죠. 문장 해석과 어법성 판단 연습을 한 번에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장 해석하고 어법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해석이 돼야지만이 어법성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세한 얘기는 요 과정에서 여러분이 뭐 제가 다시 저의 안내와 이제 지도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평가원과 학평 기출 문제집이에요. 요거는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요거 보고 계시는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6권의 해석 및 어법성 판단 연습용 워크북이 이제 같이 이제 병행 학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즉, 이 넘버 29이라고 하는 이 교재는요, 총 7권의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넘버 30 같은 경우에 30번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어휘 추론 문제. 자, 문장 해석과 어휘 추론 연습을 한 번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은근히 많이 틀리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죠? 이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 30번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유형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다른 유형들의 해결과 학습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독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내가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30번 유형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연습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 좀 효과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요 30번 넘버 30이라고 하는 요 문제, 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요 교재는 평가원과 학평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요것과 더불어서 총 7권의 해석 및 문장 간 내용과 논리적 연결 연습용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총 8권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과정이구나,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병행 후속 과정은 일단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것을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습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와 뭐 방향성, 뭐 학습 속도, 이제 이해도의 차이에 따라서 뭐 이 5가지 전부 다 하실 수도 있고 5가지 중에 일부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이제 병행이나 후속 과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구나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후반기에는 이것과는 좀 약간 다른 종류의 구성과 이제 구색을 갖추고 있는 교재들이 준비가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후반기 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뭐 수능 완성 커리큘럼 정도가 되겠죠. 그때 아마 그때 다른 안내가 있을 것이고, 일단은 지금 이제 수능 특강 시리즈 같은 경우와 같이 공부하실 수 있거나 이제 그 다음 이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과정들이 좀 준비가 돼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교재가 준비되셨으면요, 자, 데이 1부터 자 1강부터 열심히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본 학습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